자, 안녕하세요. 북한아입니다. 2023년 3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3월 22일 상한가 급등주이시죠.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오늘 나쁘진 않았어요. 그쵸? 예, 오늘 나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매매는 어제보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제보다 조금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종목들이 거의 상승을 했죠. 아침부터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라운텍이나 위스하이텍, 윈텍, 조일알미니엄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거의 다 상승 초입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리딩클럽에 말씀드렸던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조건식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거의 올라오는 종목은 거의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매매를 하던, 실제적으로 일봉으로 매매를 하던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거래량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인만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종목이, 물론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라오는 종목이 대부분이다.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가격 플러스 거래량이에요. 가격 플러스 거래량.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하는 종목 중에서 자,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올라오는 건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진 상황에서 가격만 오르는 것들, 거래대금이 적은 것일 수 있고,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올라서 급등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항상 요렇게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나오는 요러한 종목을 주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 나는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거나 상승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싶으면 항상 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이 캔들 볼륨 차트를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 여기 이거를 보면, 이 차트를 보면, 봉 차트를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거래량이 따로 추가를 해야 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볼 수가 없어요. 특히 분봉 같은 경우도 더 그렇죠. 일봉도 그렇지만 분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으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거래량이 터지고 얼마나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랑 같이 봐라.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면, 지금이야 이렇게 돼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캔들 볼륨 차트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밑에 거래량 표시 볼 수 없어요. 거래량을 볼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래량을 안 보면 얘네가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치상에서 거래량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수치상으로 거래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식은 이 거래량이 10만 주에도 한 3, 4%씩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100만 주, 어떤 종목은 100만 주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중요하지가 않지만 비율은 중요하죠. 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이게 전형적인 매매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갭 떠서 올라왔던 종목의 전형적인 매매입니다. 즉 여기서처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빠졌다가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다시 양봉 붙고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 이런 거는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중간에 한번 흔들고 올라가네.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중시를 하셔야 돼요. 거래량 매매에 관련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리딩클럽에 오시면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워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딩클럽에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선물 상황 한번 보죠. 자, 선물이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제대로 오늘 미국장이 한 1% 가까이 상승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장도 지금 가뿐하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추세선을 갖다가 이탈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세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추세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상승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위로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특별히 나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 반등을 한다면 이제 여기서 연속적으로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의 움직임 한번 보죠. 자, 오늘의 움직임. 자, 보시면 갭으로 떠가지고 크게 밀리지 않고 여기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선물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변동성 자체가 작았죠. 변동성이 작고 아침에 살짝 매도가 나오다가 뭐 여기서 점심시간에 매수가 나왔어요. 점심시간에 매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오후장에 매수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실제적으로 매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매한 것들을 보면 지금 매도가 많죠. 매수가 조금 많은데 매수랑 매도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항생이 2번 매매를 해가지고 항생을 가지고 이번엔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만 고집하지 마시라고요. 항상 주식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매매를 할 때 주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 그 다음에 선물, 항생. 그러니까 해외 선물이죠. 해외 선물. 해외 선물도 항상 같은 경우는 보통 오전에 한 2번 정도 매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는 없지만 좀 짭짤하게 수익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안 되죠. 사드를 봐야죠. 사드 신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드 신호를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매수 매도 신호가 같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게 왜 이건가? 됐다. 자, 요렇게 봐야죠. 예, 지금 요렇게 보면 자, 아침에 살짝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아침에 살짝 매도가 나왔고요. 여기 매수 살짝 올라오고 요거 짧게 매도. 그 다음에 요거 매수, 그 다음에 요거 매수. 매도는 여기 짧게. 그죠? 매도도 짧게, 매수도 짧게 올라왔고 마지막에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짧게 오늘은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주식이 안 되면 항생으로 해서 수익을 내면 되고, 항생 같은 경우는 추세만 알면은 항상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의 특징이 뭐냐면은 연속성이에요. 즉, 자, 항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자,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항생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보통 처음에 양봉을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양봉을 만든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음봉이 나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보통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가 방향은 드리죠. 리딩클럽에는 방향은 드리는데 그 방향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물론 저도 잘 맞추려고 하는데 뭐 그게 다 제 맛대로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를 해서 맞췄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어느 정도 방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방향대로 쭉 간다. 요게 보통 한 번 터지면 100만 원, 그러니까 한 계약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이상 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코스피 코스닥 봐야죠. 예, 코스피.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물이랑 비슷하죠. 20선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추세선 돌파했고, 코스닥은 여전히 계속 날아가는 중이다.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훨씬 더 좋다고요. 거래대금도 코스닥이 훨씬 더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 뭐 보통 우리가 거래대금 같은 거 보면 코스닥이 한 11조, 코스피가 한 7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만간 박스권 돌파하고 여기서 한번 세게 날아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잘 말씀드렸던 종목, 아침에 까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리딩클럽에는 매수 신호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매수 신호를 못 드린 게 너무 높게 떠서 못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정, 감사보고서에 한정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렇고 카나리아 바이오 M도 있었는데 둘 다 한정, 그러니까 감사 의견을 갖다 한정으로 받았다. 한정으로 받았던 소문이 돌아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제 하한가,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M이 뭐 한 마이너스 20%인가 거기까지 갔던 거거든요. 여기랑 같이 움직임이 했던 게 세종메디칼도 같이 무너졌죠. 세종메디칼도 같이 움직임 나왔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감사 의결 거정 한정 소문을 갖다가 부연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너무 높게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살짝 눌렸다 다시 올라왔죠. 이렇게 해서 움직임 나왔고, 라운텍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단타 치기 딱 좋은 신규주죠. 그죠? 마이크로 LED 관련한 걸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격자 계획 발표 예정에 따른 국내 최초 마이크로 디지털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갖다가 상용화했다는 것 때문에 라운텍이 상한가를 갖고, 처음에 상가일 줄 몰랐어요. 근데 상한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위세하이텍, 이게 제일 먼저 상 들어간 거죠. 마이크로 LED 관련한 종목. 예. 지금 마이크로 LED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라운텍, 위세하이텍,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윈텍까지 해서 마이크로 LED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 그 다음에 OLED. 그죠?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렇게 세 종목, 디스플레이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은 일단 로봇 쪽, 그 다음에 이제 6G를 포함한 통신 쪽,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는 요 디스플레이 쪽. 그죠? 마이크로 LED나 OLED. 얼마 전부터 이제 OLED를 또 다시 재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일알미늄, 이거 아침부터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죠? 얘도 2차전지 테마로 보시면 됩니다. 알미늄 관련한 종목은 전부 다 그 2차전지 테마로 보셔야 되는 게, 그 배터리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 그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알미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예, 2차전지 테마로 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는 것들, 지금 AI 관련한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조용해요. 그죠? AI 관련한 종목은 생각보다 좀 조용하고, 2차전지 여전히 계속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디스플레이 쪽 오랜만에 올라왔고,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은 조금 약했는데 또 조만간 로봇 관련한 종목들 올라오겠죠. 그래서 얘네들 테마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들 3개 좀 보여드릴게요. KC 그린홀딩스는 어제 오버나잇 한 게 대박이 터졌어요. 예. 오버나잇 한 게 이게 아침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젠백스링크, 라운텍 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그 수익이 났던, 아침에 그냥 매도를 쳤거든요. KC 그린홀딩스 아침에 지금 몇 퍼센트 올랐죠? 이게 15%인가? 네, 시가가 15% 정도 됐죠. 그러니까 15% 먹은 거예요. 15%. 그러니까 아침에 요게 살짝 올라올 때 양봉일 때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올라왔는데, 자, 갭 떠서 무너지는 종목들, 한번 무너지면 얼마나 세게 무너지는 건지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절을 안 잡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이런 종목들 생각보다 많아요. 갭 떠서 빠진 종목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 캐시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 요거는 그냥 움직이면 단발로 짧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전일 이슈가 나왔던 것들, KC 그린홀딩스랑 KC 코트로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벌써 이슈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젠백스링크. 젠백스링크는 아까 뉴스 떴었죠. 젠백스링크는 아까 뉴스가 떠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건데, 젠백스링크가 뉴스가 나올 때가 요때였거든요. 제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아마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죠? 젠백스링크, 그죠? 예. 주총에서 승리할 경우 300억 투자받기로 약정을 체결을 했다.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나오기 전에 이게 48분일 거예요, 아마. 47분이죠. 이 약정이 나오기 전에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매수를 들어간 거고 여기까지 해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0만원 정도 수익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라운텍. 라운텍은 상 들어갔으니까, 그쵸? 라운텍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만 먹었어요. 요거는 못 먹었어요. 여기서만 먹어가지고 한 80만원? 9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움직임이 나올 때, 자,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잘 보세요.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거래량이 없던 게 갑자기 거래량이 확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당연히 잡아야 돼요.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는 조건식을 갖다가 제가 알려드린 게 리딩클럽에서 지난주 일요일날 했던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오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래량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먹고 여기서는 제가 안 건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라운텍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예, 크게 수익 난 건 없지만 그래도 짧게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매수로 50만원씩 길게 욕심 없어요. 안 움직일 때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예, 길게 움직임 나올 때는 길게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짧게 떨어지는 날은 욕심 부리지 말고 짧게 한 계약 하시는 분들은 1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10만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10만원 해가지고 3번 4번만 먹으면 일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말리지 마시고, 그리고 선물을 다계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계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0년 3월 20일 오늘의 상한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상한가를 안 했죠. 자, 오늘의 상한가 카나리아 바이오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자, 감사 의견 한정으로 해가지고 한정 이거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 감사 의견 그 한정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정이 아닌 게 나오면서 부인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왔고요. 위세아이텍 호실적으로 AI 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라운텍은 국내 최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 상용화 관련한 걸로 해서 라운텍 올라온 거고, 윈텍도 OLED 테마 디스플레이 테마로 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이슈가 있었고 라운텍도 뉴스가 떴어요. 다 뉴스가 뜬 것들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중에 제가 항상 보라는 거 있었죠. 뉴스에서 특징주, 그죠? 특징주가 뜨는 것들. 항상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확 떠버리면, 여기서 확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항상 뉴스를 봐야 돼요. 뉴스가 있어서 올라온 건지 뉴스가 없이 올라온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23년 3월 22일 상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부터 한번 보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 어제 하한가 가고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상한가 두 번을 먹잖아요. 그쵸? 예, 플러스 30%, 플러스 30% 해가지고 60%를 먹잖아요. 60% 먹은 다음에, 60% 먹은 다음에 마이너스 30% 되면, 예,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30%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는 줄 아세요? 이거 엄청 떨어져요. 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아까 그 차이를 보시란 얘기예요. 떨어지는 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예요. 만원짜리를 갖다가 곱하기 0.7을 하면 이제 떨어지면 7,000원이잖아요. 그쵸? 7,000원 곱하기 1.3을 해도 10,000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9,100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손해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손실을 보잖아. 예, 손실을 봐요. 대체적으로 손실을 보죠. 예를 들면 개인이 이제 매매를 할 때, 자, 뭐 예를 들면요, 뭐 마이너스 50% 계산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50%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원금이 뭐 2천만원 있었는데 마이너스 50%가 됐어. 그러면 얼마예요? 이건 간단하죠. 1,000만원이죠. 1,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이거 50% 수익만 나면 되겠지. 자, 1,000만원을 가지고 50% 수익이 나면 1,50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플러스 50이 나와도 1,500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 50%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올리려면 얘를 갖다가 100%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면 그 다음에 복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적게 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못 느끼시면 손해를 봐보면 알아요. 한번 손해보면 본전 차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의 워너비가 그거죠. 나는 본전까지만 가면 주식 그만둔다. 본전만 차리면 예, 주식 그만둔다. 근데 본전 차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한가 갔다 상한가 갔는데 이만큼 뿐이 못 온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일도 카나리아 바이오는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세아이텍은 아침에 일찌감치 상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그쵸? 아침에 빠르게 움직임 나왔는데 뭐 얘 올라오는 거 다 말씀드렸고요. 위세아이텍 올라오는 거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얘도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중간에 한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얘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 얼음 만든 다음에 패대기 치는 거 보세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매매를 할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라운텍은 장 끝날 때 상한가 붙었죠. 그죠? 장 끝날 때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오후장에 한번 세게 올라오면서 라운텍 올라온 종목입니다. 상 찍고 다시 상 풀렸다 또 상한가는 유지했으니까 내일도 갭 뜨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윈텍도 많이 먹었죠. 윈텍 여기서 한번 크게 먹었고요. 그죠? 여기는 들어갔다가 아마 본전 내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왔는데 그걸 봤는데 뭐 안 갔고 상까지 들어갈 줄 몰랐는데 갑자기 상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윈텍도 장중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요것도 OLED, 그러니까 마이크로 OLED 테마로 보시면 되죠. OLED 관련한 종목이고요. 윈텍도 예, 여기다가 이제 OLED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라운텍은 마이크로 LED 관련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꾸준하게 적어 놓는 게 좋죠. 그죠? 예, 위세아이텍은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무는 아예 못 건드렸어. 광무는 예, 순간적으로 올라왔죠. 그죠? 여기서 순간적으로 올라왔는데 언제 올라온 거예요? 9시 아침에 후다닥 올라온 거구나. 아침에 겁나 세게 들어왔네요. 광무는 아예 못 봤어. 제가 보니까 이미 한참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상장 적격 심사 실질 대상 제외됐다는 것 때문에 재개된 거, 거래 재개돼서 그렇구나. 거래 재개돼서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안 나타난 이유는 거래 정지됐다가 올라와서 그런가 봐요. 그쵸? 예, 거래 정지됐다가 해서 안 나왔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죠. 저기, 잠깐만요. 제가 여기 올려준 것 중에서 있었나? 어쨌든 광무. 예, 상장 실격심 성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제외. 그러면 거래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다음에 조일알미늄. 자, 2차전지 테마. 요즘 알미늄 관련한 종목들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저께는 삼알미늄이 올랐죠. 삼알미늄이 어제 움직였는데, 이제 조일알미늄은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알미늄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은 삼알미늄이 먼저 움직임 나왔고, 오늘 조일알미늄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탑머티리얼도 요즘 신고가 치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급 들어오면 잘 지켜보세요.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탑머티리얼도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신고를 돌파한 다음에 엄청나게 세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예, 요거 잘 지켜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넨바이오는 자, 제넨바이오는 뉴스가 떴을 때 처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넨바이오. 자, 요거 말씀드렸는데 움직임 나왔다가 뒤져버렸어요. 여기서 수급 들어왔다가 뒤졌고, 여기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빠졌는데, 동사 김성주 대표 연구팀이 이종 간이식 췌장 생존, 이게 이제 돼지 신장을 갖다가 원숭이한테 해가지고 30며칠인가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요즘은 이종 간이식이나 이종장기 관련한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바이오 쪽은 별로 이슈를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에브리봇. 자, 에브리봇은 구글 챗GPT, 그쵸? 바드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최대 주주 대상으로 562억짜리 3자 배정 유상증자. 예. 예, 세경 하이테크가 그것 때문에 올라왔군요. 3자 배정 유상증자. 뭐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이슈 나왔으면 끝난 거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양봉 나올 때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양봉 나올 때 들어가든가 아니면 눌림에 들어가. 근데 눌림은 거의 안 보이죠. 그냥 양봉 나올 때 이런 거는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이지. 요즘 LFP 배터리를 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오늘도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지는 예전에 박근혜 테마일 때보다는 더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요. 아주 올라오고 있고, 요거 제대로 붙어버리면 꽤 세게 움직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하루 올라왔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올라오겠네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요. EID. 2차전지 테마로 해서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ID도 엄청 빠졌네요. 그죠?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자, 내일 본다고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더 갈 거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한 10%는 더 갈 것 같아요. 카나리아 바이오, 그 다음에 라온텍, 그 다음에 윈텍까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흐름 봐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자, 초록뱀 ENM. 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보고서를 제출 못하는 회사들이 갑자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으로. 그래요. 근데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감사보고서 제출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막 그 회사가 빵빵빵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상장 폐지만 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단타를 칠 수 있으면 장중에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장중에도 나올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단타로 보셔야 돼요. 자, 초록뱀. 네, 초록뱀 ENM이죠. 초록뱀 ENM. 와, 얘도 엄청나게 빠졌네. 예, 시간으로 상한가 였습니다. 관리.
자, 3년도 중, 이 사업년도 중 자기이자 번 50% 초과 법인세, 관리 종목 해제 공시, 의견 감사, 적정 의견 감사 제출, 그 다음에 관리 종목 해제. 관리 종목 해제된다는 얘기, 요거는 좋은 얘기예요.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뉴로메카. 로봇 관련한 종목, 얘도 감사보고서를 제출 안 했었나봐요. 감사보고서 적정 감사보고서 제출한 것 때문에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NSN, 얘도 감사보고서 적정으로 나왔네요.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고, 항상 먼저 선도애들 매수하는 애들이 있네. 그쵸?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제출한 게 또 뭐가 있죠? BL 팜텍. 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감사보고서 제출. 동전주는 안 건드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뭐 감사보고서 제출한 거는 이제 당장 상장 폐지는 아니니까. 미코바이오메드도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했네요. 미코바이오메드.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코바이오메드도 감사보고서 제출했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도 뭐 올라올 만큼 다 올라갔네요. 그죠? 중동에서 투자한다는 거 이슈 나와가지고 뭐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겁니다. 뭐 여기서 더 이상 반등 없으면 조용히 밀리겠네요. 그죠? 자, 다른 종목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피플바이오 오늘 장중에 많이 매매했던 종목이죠. 장중에 수익 났던 종목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먹은 종목입니다. 요것도. 근데 비중이 작아서 지금 리스트에 없는데 엄청 세게 올라왔죠. 그죠? 여기서 올라왔다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시간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피플바이오, 탈모. 그죠? 파마코 바이오가 탈모 치료제 기술 이전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빠졌다가 시간에서 상한가가 온다. 여기서 매도 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죠? 요즘 장난질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카나리아 바이오도 장난질이죠. 결국에는 장난질이에요. 세력들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 제가 그렇게 강하다고 이거 좋다고 팔모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뺐다가 여기서 시간으로 상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이것도 내일 갭 떠서 밀릴 가능성 높아요. 왜? 오늘 이슈가 다 나온 거니까. 지나간 이슈예요. 그쵸? KPF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오늘 움직임이 약했는데 요 KPF 내일 한번 잘 보세요. 차트 괜찮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기만 한다 그러면 여기 상단계 있기 때문에 한번 세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디딤 ENF 전환사채 만기 전 사채 취득 결정 만기 전에 취득했다 뭐 그런 건가 보네요. 큐렉소 로봇 관련한 종목이죠. 예, 큐렉소도 움직임 차트 괜찮네. 여기서 반등 나오면 세게 올라오겠죠. 눌림 나왔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대한과학이 올라왔는데 대한과학은 거의 요즘 잊혀진 종목이죠. 그쵸? 거의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HB테크놀로지 요것도 OLED 2차전지 셀 검사 장비 공급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 검사 장비 공급했다는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수학 이수학은 어저께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이죠. 그죠? 어저께 움직임 나오고 오늘은 약했는데 또 쉬었다가 한번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볼만한 종목은요. 일단은 철옥뱀 ENA 얘가 지금 관리 종목이 해제된다 그러면 요거는 단타 칠만 해요. 그 다음에 아까 피플바이오 요거는 단타를 칠 수는 있는데 많이는 안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다 이슈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뉴로메카 글쎄 그냥 감사보고서 제출한 거니까 좀 그런가 보다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KPF, 큐렉소 이 두 종목 지켜보세요. 크게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종목들 거래량만 터지면 꽤 많이 갑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보통 찍어드리는 것들은 보통 한 20분 그러니까 아침에 9시 20분 정도에 결판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종목 새롭게 나오는 종목으로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9시 20분까지 그때까지 사이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3일이죠. 내일, 오늘 밤은 아니에요. 오늘 밤이 아니고 내일 밤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23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밤에, 그죠. 24일이니까 내일 밤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0.5%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0.5%였는데, 갑자기 SVB가 파산하는 바람에 야 이거 잘못 올렸다가는 이거 줄줄이 줄초상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은 0.25 혹은 운이 좋으면 이번에 동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0.25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시장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물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pk9.kr 예, 거기 가시면 선물 강의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실 분들은 리딩 클럽에 오시면 금요일날 2시에 선물 자료를 드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한번 큰 스윙 내보죠.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